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한세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BMS의 최근의 새로운 트렌드와 저희가 실제로 지금 구현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배터리 진단 시스템에 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배터리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화재 사건이 많았죠. 전기차도 그렇고 ESS라고 불리는 대형 배터리 장치에서도 사고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형 장치들 뿐만 아니고 그 개인용 전자장치 IT 기기에서도 사고가 많아서 그 킥보드 같은 거에서도 현관에서 세워놓고 충전하다가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IT 기기, 최근에 이제 귀에 꽂는 무선 이어폰 같은 게 장착한 상태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나냐? 최근에 쓰고 있는 배터리는 전부 리튬 배터리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납축 배터리는 특별히 관리 장치라는 게 없이도 그 케미컬하게 스스로 어느 정도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적인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리튬 배터리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그 별도의 관리 장치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폭탄을 안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배터리를 관리하는 장치,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BMS 장치가 반드시 모든 리튬 배터리에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배터리에 달려있는 이 BMS 장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셀의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추정해서 배터리가 현재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감지하고 필요하면은 차단을 하기도 하고, 또 상위 시스템의 어떤 배터리의 현재 동작 가능한 상태들을 여러 가지를 추정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터리 BMS 장치가 로컬에 장착되어 있는 그 일종의 인베디드 모드 기반의 장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성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T 기기 같이 단셀이라든지 몇 개의 셀이 없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그 성능을 내고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배터리가 대형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전기자동차만 해도 작게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도 셀이 직병렬로 연결이 되고요. ESS 같은 장치는 메가와트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말 훨씬 더 많은 수만 개 이상의 셀들이 직병렬로 연결되는데, 이런 이제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을 중에 하나의 셀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화재가 아니더라도 그 배터리의 사용 효율적 측면에서도 이런 관리 시스템이 정확하게 배터리 상태를 진단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제 전기차를 몇 %까지 충전을 해야지 안전할지, 그 다음에 이 차가 과연 내가 얼마나 타야지 열화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수명을 보일지를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결국은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인데, 기존의 로컬 장치에서는 이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로컬이 아닌, 즉 온라인상의 장치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빅데이터화된 데이터로부터 좀 더 면밀한 상태 추정을 수행하고, 또 좀 더 복잡해진 고도화된 상태 추정 방법을 적용해서 기계학습 같은 것들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BMS가 최근에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의 부교수로 재직을 중인데요. 저는 이제 이쪽 배터리 연구를 오래 지속을 해오면서 결국은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논문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배터리 상태 추정을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배터리의 건강 상태나 이런 이상 징후를 진단하는 방법론들을, 개별적인 방법론들을 쭉 연구를 해오면서 느꼈던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빅데이터가 없이 실험실 기반의 데이터만으로 하는 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리벽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결국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라는 조직을 통해서 제품화하고, 제품화된 그 배터리군에서 데이터가 수집돼서 플랫폼에서 그걸 진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터와이라는 회사를 직접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창업된 회사에서 현재 말씀드린 이런 클라우드 BMS를 개발해서 실제 지금 배터리군에 적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와의 클라우드 BMS의 뭐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클라우드 BMS에 적합한 플랫폼, 즉 배터리를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용 플랫폼, 코난이라고 저희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코난이라는 플랫폼을 직접 개발을 해서 말 그대로 배터리 상태 진단에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그 다음에 그 배터리의 각종 특징 인자, 프로퍼티 같은 걸 추출하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추정하고 궁극에는 이상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배터리 상태 진단, 이상 진단을 잘 하려면은 두 가지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서로 그동안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던 두 가지 역량인데요. 하나는 배터리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배터리의 이제 물성을 잘 알아야 되죠. 저도 그 출신은 원래 IT 쪽 출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20대 후반에 첫 직장, 대기업 직장을 간 게 SK에서 배터리 쪽을 다루게 됐고, 그때 이제 BMS라는 장치를 처음 만지면서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하는 형태로 연을 맺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배경이 IT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역량을 좀 같이 지니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그래도 무엇보다 이 배터리에 대한 물성 자체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 배터리의 상태와 어떤 식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물성적 이해와 그거를 계량화하고 실험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화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IT적으로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기술이고, 이 두 가지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그 연구실에서는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즉 배터리의 이상 진단이나 상태 추정을 하기 위해서 개별 연구들을 일종의 TRL 한 4단계 정도까지 기초 성격의 연구를 쭉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행된 연구들이 회사에 있는 그 장비와 회사의 플랫폼상에 직접 이제 적용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여기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인계받아서 실용화하는 그런 루프가 잘 형성이 돼서 현재는 이제 그 TRL 1부터 9까지 전부 이제 직접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터리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저희는 이거예요. 이상 진단. 즉 불이 날 것 같냐, 아니면 이 배터리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다음에 이상이 발생했냐 안 했냐, 혹은 이렇게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불이 난 배터리들은 사실은 그 불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야지 비로소 얘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불이 나야지 그 불이 나는 흔적을 찾아서 이쪽 셀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문제가 나기 전에 미리 진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자, 저희의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배터리의 기본적인 로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가공, 그 다음에 1차 프로퍼티, 다시 2차, 3차 프로퍼티, 그걸 기반으로 한 상태 추정,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이상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셀 모델, 이제 어떤 그 ECM이라고 불리는 그 등가 회로 모델에 기반한 화이트박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기계학습에 기반한 신경망 기반 셀 모델 같은 것들도 스스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나가고 파라미터를 추정해서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다양한, 지금 저희 한 수십 가지 정도 되는 배터리 셀 프로퍼티들을 추출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건강하니 안 건강한지를 얘기하려면 그냥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표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예를 들면 저도 사실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콜레스테롤이 좀 높네 이런 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HDL, LDL이 어떤지, 혈압이 어떤지, 혈당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암이 있는지 아니면 종양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이제 지표들, 저희는 이거 프로퍼티 혹은 피처 밸류라고 부르는데, 이런 피처 밸류를 추출하는 방법이 오늘 제가 건강검진 받았다시피 직접 혈액을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혹은 MRI를 찍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하지만 운영 중인 배터리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운영 중인 배터리는 사용자가 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즉 여러분이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혈당 수치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추출해내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 이런 프로퍼티를 가능한 많이
추출해내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십여 가지 프로퍼티를 셀 단위, 모듈 단위에서 추출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코난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그 다음에 이런 체계적인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실제 그 추정하는 셀 프로퍼티들의 예시를 든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의 어떤 정상 상태의 전압 정보를 계량화한다든지, 과도 상태에서의 그 커브 구간에 대한 정보를 계량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만충 지점에 갔을 때 정전압 충전이라는 걸 하는데 이 정전압 충전 상태의 어떤 정보를 계량화한다든지, 혹은 배터리의 등가 모델을 구성하고 그 등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추정을 해내면서 그 파라미터 자체를 프로퍼티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요. 이걸 또 모듈 단위에서도 합니다. 셀이 하나가 아니고 이런 대용량 시스템 수십 개 혹은 수백, 수천 개가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들이 다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어느 한 놈이, 약한 놈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이제 그 놈 때문에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셀들 간의 관계 자체도 계량화해서 문제를 인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학교에서 할 때는 굉장히 그 클린한 환경에서 합니다. 이제 랩실 환경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정말 그런지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하고 굉장히 깔끔한 실험실 환경에서 깨끗하게 취득되는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그 특징 값을 잘 볼 수 있는 실험 패턴을 생성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잘 되네 하고 논문을 쓰고 이제 박수치고 끝나면 되는데, 현실 세계로 넘어왔을 땐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데이터의 취득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취득을 우리가 이런 특징 값을 보기 위해서는 0.5초 주기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0.5초 주기로 취득을 해주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어떤 시스템은 3초 단위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5초 단위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샘플링 레졸루션도 그럴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특징 값을 보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떤 펄스 형태로 인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용자가 쓰는 배터리인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찬스를 우연에 기대해서, 빅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떤 찬스가 발생했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계량화해서 원하는 프로퍼티를 추출하는 건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현실과 실험실이 이제 좀 다르니까 굉장히 여기서 현실에서 추출한 프로퍼티는 어쩔 수 없이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그 계량한 추출한 데이터, 그러니까 로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나이브하고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류값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모빌리티를 가지는 배터리 시스템, 전기자동차라든지 뭐 킥보드 이런 모든 것들이 BMS 자체의 소모전류도 그 자체 배터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소모전류가 암전류로서 동작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계량한 전류는 자기 자신이 쓰는, 마치 옛날 우리 돼지 삼형제 얘기처럼 자기 자신이 쓰는 전류는 빼고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전체 시스템에서 소모하는 전류 대비 자기가 쓰는 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잠깐 동안은 무시해도 되지만 긴 시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차를 주차를 했다든지 일주일 동안 차를 그냥 파킹을 해놨다든지 했을 때는 그게 상당한 문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정을 해낼 거냐 하는 일들이 본격적인 프로퍼티를 추출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되는 이제 플랫폼에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의 신뢰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험실 환경만 다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가령 어떤 특정 상황에서 추출한 배터리 내부 저항값이 얼마 0.5라는 값이 나왔는데 그 0.5를 그냥 믿어버리고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모든 판단을 내려도 될 건지, 그런데 다른 날 또 다시 측정했더니 0.7이 나올 수도 있고 0.4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의 값으로 믿는 게 아니고 통계화해서 어떤 신뢰 구간을 찾는다든지, 또다시 이제 과거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화 시켜가지고 통계적인 또 스토캐스틱한 어프로치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 이제 프로퍼티화 시켜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 취득 환경, 구동 환경이 다른데 이거에 맞게끔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잘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운용 환경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원하는 대로 이쁘게 패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프로퍼티들을 추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상태나 이상 진단을 하고 높은 정확도가 나오는 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상황에 맞는 수준의 그 비용과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필요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순히 이상 진단뿐만 아니고 배터리 자체의 상태값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배터리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여러분이 체감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표시된 전기차의 디스플레이 상에 400km로 간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타보시면 400km가 아니고 300km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실제 400km를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자의 운행 패턴이나 그다음 주행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 그다음에 사용 전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용량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용량을 우리는 그냥 노미널 캐패시티, 즉 특정 상황에서의 실험실에서 이미 계량화된 용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마다 달라지는 이펙티브한 용량을 어떻게 추정할 건가, 이런 플랫폼에서 추정해서 운용을 하면 훨씬 더 편리성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SOC라고 하는 잔량 추정도 단순히 전류 적산만 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류 바이어스 같은 것 때문에 오차가 누적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정해서 좀 더 정확한 잔량을 추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BMS가 가진 장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상 진단을 하려면 이상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겠죠. 이상이 뭔지를 정의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얼굴이 좀 노랗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할 건지, 거품을 물고 쓰러져야 이상하다고 할 건지, 아니 말이 좀 어두남이 이상하다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그 정의된 이상에 맞게끔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상 진단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값 자체, 즉 이렇게 실시간으로 런타임에서 추정한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사람으로 비교를 다시 하자면은 혈압의 범위가 80에서 120에 있어야 되는데 이 혈압이 그 값을 벗어났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140이면 이 사람이 당장 내일 죽을 거냐? 그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는 일종의 레전드적인 성격의 통계적인 성격은 제공을 하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사람이 혈압이 180인 사람이 1년을 살 수도 있고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제공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근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치 자체도 제조사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을 해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통계적인 기법, 즉 얘가 원래 안 이런 사람인데 원래부터 좀 비실비실 되던 사람이 오늘도 비실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하겠지만 원래는 말도 많고 까불까불하고 잘 떠들던 사람이 오늘 이상하게 말이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데 이 또래 학생들 6살짜리가 뛰어다니고 길에서 오줌 싸고 하면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20살짜리가 그럼 이상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통계적인 어떤 바탕에 기반을 둔 이상 진단 기법도 활용을 하고, 또 말씀드린 셀 모델을 스스로 생성해서 그 셀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셀 모델이 주는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가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도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금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제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관제 시스템에는 실제로 어떤 저희가 100대가 넘는 지금 배터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100대 넘는 배터리들이 실제로 계속 실시간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알람은 단순히 뭐 전압이 얼마를 넘어갔네, 얼마 이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사람이 쓰러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친구가 아닌데 오늘은 이런 행동을 해 라는 좀 더 고도화된, 즉 굉장히 문제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높은 배터리들을 골라내서 그 종류와 정도를 얘기해주고 사람이, 즉 연구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백데이터를 함께 제공을 하는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이게 지금 캠핑카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캠핑카 배터리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 배터리 중에 알람이 하나 떠서 면밀하게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잘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BMS도 전혀 문제 상황을 인식 못했고 이제 저희 알람 시스템이 그거를 인지를 해서 이건 조금 직접 관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리콜을 했더니 실제로 배터리 셀에서 이렇게 누액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던 거를 확인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매경의 기사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즉 이런 역량을 아무리 잘 갖췄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IT 기술이거든요. IT 기술적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플랫폼, 즉 어떤 확장성, 수많은 배터리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산 처리 가능한 구조랑,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호환성, 그리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체계적인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관제 시스템과 잘 연동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연계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슈라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인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연구실에서 한 20여 명, 그 다음 저희 회사 소속으로 한 24명인데 이 24명도 거의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달에 말씀드리면 한 30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인력이 말씀드린 대로 기초 연구를 하는 인력과 그다음 실제 그 플랫폼에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이걸 기반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플랫폼상의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표준화를 해놨다는 거예요. 개방형 구조로 표준화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때 가령 어떤 서비스가 이 배터리 상태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데이터를 다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내부에서 이걸 만들 때는 우리 DB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접속을 해서 개발자들이 들여다보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제 보안의 문제라든지 나중에 데이터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또 제3자의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신규 개발자들이 한다든지 했을 때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안드로이드 플랫폼처럼 우리 플랫폼은 이제 3자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된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API 형태로 깔끔하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 그걸 기반으로 내부 개발자들도 다 개발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상화를 시키는 거죠. 하위 시스템을 몰라도 데이터만 알아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은 당장 개발할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지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된 구조로 지금 개발을 다 진행을 해왔고, 그 구조를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알리기도 하고 검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전 세계 배터리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최근에 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한 30여 팀 정도가 참가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유수의 대학들이 참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학, 기관, 기업체들이 참가를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칭화대, 홍콩과기대, 그다음 동경과기대, 국내에서도 뭐 현대차도 참가 신청을 했고요. 하나에너지 이런 기업들, 현대엘렉트릭 같은 데도 참가 신청을 했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 뭐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국가에서 이 대회에 지금 참가해서 여기 있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 플랫폼상에서 돌아가는 서비스, 진단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한 2만 달러 정도,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18,000달러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을 걸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개발 기간이 끝나서 한 일주일 정도 실제 그 사람들이 개발한 모듈을 저희 플랫폼에 플러그인을 시키고 그대로 세대의 실제 배터리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런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배터리를 그 문제를 잘 찾아내는지 경쟁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달 CES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언론에 소개된 내용들이고요. 이상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